여러분들과 함께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그런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과목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쉬운 부분부터 다뤄가면서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디지털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디지털 시스템의 개요의 첫 번째 단원,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무엇이고 디지털 시스템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날로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날로그라는 것은 주어진 신호나 정보의 물리량을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강도, 바람의 세기,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은 모두 아날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 연속적인 그래프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모두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보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디지털 신호는 주어진 신호나 정보에 대한 물리적 양을 숫자 또는 문자와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숫자나 문자와 같은 기호로 나타내는데,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대개 0과 1로 나타냅니다. 0과 1로 나타내는데요. 예, 0과 1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불연속적인 형태로 변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0이 있다가 어떨 때는 1이 됐다가, 이렇게 0과 1로, 이 부분은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이 되고, 그래서 0과 1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둘 다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카메라는 예전에 쓰던 아날로그 카메라, 다시 말하면 필름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 뒤쪽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필름을 장착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앞쪽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이 필름 속에 이 풍경이 담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현상과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뒤쪽에 달려있는 LCD 창에 의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것을 아날로그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모두 다 저울입니다. 저울인데 이거는 아날로그 형태의 저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형태의 저울인데요. 아날로그 형태의 저울은 여기에 있는 이 바늘이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회전을 어떻게 회전하냐면요. 바늘이 이렇게 회전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는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여기가 250g이니까 여기 한 200g 정도 되겠네요. 200g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위에 어떤 물건이 올려지면은 이 무게에 따라서 여기 달려있는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양에 따라서 바늘이 이렇게 회전하도록 만드는 것을 저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저울은 아날로그적인 저울입니다. 바늘이 연속적인 값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물건을 올려놓은 곳에 물건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 물건의 무게에 의해서 이 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압력 센서가 있는데요. 이 밑에는 압력 센서가 있는데 이 압력 센서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전기가 감지하고 그 압력 때문에 전기 흐름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흐름 양을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핸드폰의 녹음 소리 기능은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목소리는 아날로그가 되겠죠. 이 목소리는 아날로그가 될 텐데 이 아날로그 형태의 목소리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목소리가 이 기계에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로 들어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디지털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다시 우리 귀에 들어서 들릴 때는 어떤 형태로 들려야 되냐면은 이런 형태로 들려야만이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과 이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저장해 놓고 다시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 빛의 양이 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 뒤에 CCD라는 철상소자, 우리말로 하면은 철상소자라는 것입니다. 철상소자에 빛의 세기와 위치, 또 밝기, 색상, 좌표 등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우리는 컴퓨터 모니터나 TV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자, 신호 변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시간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처럼 0과 1 혹은 다른 값을 갖기도 하겠죠. 이런 신호로 변화되는 것을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인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인버터. 우리말로는 AD 변환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 AD 변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해 주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우리말로는 DA 변환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우리 귀에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AD 변환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의 휴대폰에 담아놨다가 또 휴대폰에서 꺼내서 디지털 신호를 꺼내서 DA 변환기를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여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신호의 변환에서 이진 디지털 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진 디지털 신호. 이진이라는 것은 1과 0을 0 또는 1의 논리적인 개념을 대응한다. 또 1 또는 0 또는 1로 모든 값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네요. 이진 바이너리 신호는 0 아니면 1만 가지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듯이 0, 1, 여기도 1, 여기는 0이 되겠죠? 여기는 1, 여기는 0, 1, 이렇게. 위로 올라온 부분은 1,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과 1은 무엇과 또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은 스위치가 닫혀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ON. 0은 스위치가 열려 있다.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로도가 있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있고요. 스위치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닫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진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인 표현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들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죠. 어떻게 값을 갖다가 전혀 값이 없다가 또 다른 값을 갖다가 또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그걸 디지털 신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것을 AD 변환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시켜 주는 것은 DA 변환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디지털 시스템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연속적인 신호이다. 연속적인 신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게 연속적인 신호죠. 이거는 뭘 하겠습니까? 아날로그가 아니죠. 디지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거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날로그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주로 바늘이나 지침으로 나타낸다. 저울에서 나타냈듯이 바늘이 회전함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 이거는 아날로그라 그랬죠.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날로그입니다. 문자나 기호로 물리량을 나타낸다. 문자나 기호로 물리량을 나타낸다. 이게 디지털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디지털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바늘로 움직이는 전류계. 바늘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아날로그겠죠. 숫자로 표현하는 손목시계. 숫자로 표현하니까 이거는 문자나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지침으로 가리키는 전압계. 지침이나 바늘이나 같은 뜻이죠. 지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날로그입니다. 바늘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 똑같은 얘기죠. 1번과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지침으로 무게를 나타내는 저울. 이것도 지침 바늘이니까요. 바늘이란 말이나 지침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늘과 지침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걸르면 되겠는데 여기는 숫자로 표현하는 손목시계가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고 재생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특정 기능에 뭐가 필요할까요? 컨버터겠죠. 컨버터인데 우리가 그 컨버터를 우리말로 할 때는 변환기라고 얘기합니다. 변환기. 특정 기능을 갖는 변환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변환기에는 AD 변환기가 있고 DA 변환기가 있습니다. AD 변환기는 어떤 경우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DA 변환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장치로 가장 올바른 걸 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이렇게 되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변하니까 AD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변환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것은 뭐가 되는가요? 이거는 거꾸로 DA 변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